새벽 공기가 희미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고급 주택가는 잔잔했습니다. 검은 벤츠 한 대가 조용히 골목을 돌아 들어왔습니다. 차창 너머로 도시의 네온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차 안에는 한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손끝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동자는 약간 붉었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늘은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도현그룹의 사모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보통의 신부라면 설렘이 가득할 시간이었지만 수연에게는 묘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기쁜데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기대되지만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작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벽과 검은 철문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원수는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현관까지 이어진 벽등이 은은한 빛을 흘렸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터 그녀의 신혼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가벼운 떨림이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긴 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해 입고 온 흰 코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고 표정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낯선 호칭이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잘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현관문이 천천히 닫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하얗게 빛났고 천장은 아주 높았습니다. 벽난로는 꺼져 있었고 새집처럼 정돈된 향기가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정돈된 집인데도 누군가가 방금까지 살고 있었던 듯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에는 보기 드문 장식이 놓여 있었고 거실의 벨벳 쿠션은 약간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커피잔 2개가 식탁 구석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였지만 배치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사들은 아무 말 없이 정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가 있었나요? 수연은 가볍게 물었습니다.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동자는 예민했습니다. 집사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오전까지 전 사모님께서 계셨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뺨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금세 감정을 눌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짧고 매끄러운 대답이었지만 속으로는 작은 돌이 던져진 듯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결혼식이 있는 날 그리고 신혼집에서 전처가 아침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스쳐보았습니다. 고급스럽지만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장식들. 새 것과 오래된 것이 섞여 있는 기묘한 공기. 누군가의 잔향이 세심하게 치워졌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은 분위기. 이 집은 아직 그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드레스룸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와 구두가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색깔도 스타일도 다양했지만 모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분명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이 약간 늘어나 있었고 구두 굽에는 희미한 사용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처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준비해 두셨네요. 누구를 위한 준비였는지 굳이 물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사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 편의를 위해 마련하신 것입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모호했습니다. 누구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오히려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끝이 코트끈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스쳤습니다. 무대에서 빛나던 시간,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던 순간, 관객이 숨을 죽이고 그녀에게 집중하던 장면들. 그때의 수연은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뒤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짓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들어선 이 집은 그녀보다 먼저 존재했던 여자와의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새로운 주인이 아닌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호흡이었습니다. 그때 집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십니다. 준비되시면 알려주시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그녀에게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등에 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는 듯하지만 이 집 전체가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집의 공기만으로도 이미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고 이 결혼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시작되는 첫걸음이 곧 그녀 인생의 가장 긴 어둠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침 햇빛이 천장에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거대한 침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크림색 커튼이 늘어져 있었고 외풍이 없는 집인데도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전날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리를 스쳤습니다. 전 사모님께서 오늘 아침까지 계셨습니다. 그 문장은 집 안 어딘가에 서늘한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방이었지만 마음은 좁아졌습니다. 도현의 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은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매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연 씨, 잘 잤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묘하게 탐색적이었습니다. 네, 조금 일찍 깼어요. 수연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현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공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람처럼 그는 침대의 모양, 테이블의 위치, 수연의 모습까지 스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인생 시작입니다.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지내보려고 해요. 말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전처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방 분위기는 너무 팽팽했습니다. 도현은 이어 말했습니다. 아, 오늘 외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언론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서요. 사진 찍히면 귀찮아집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도현은 부드럽게 손을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마치 보호하듯이.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영역 안에 두려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괜찮지. 난 수연 씨가 상처받는 게 싫어. 그 손길은 따뜻했고 동시에 숨막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혼자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커튼은 모두 반쯤 닫혀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엌 근처에서 집사들과 마주쳤습니다. 집사들은 정중했지만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사모님, 점심 준비해도 될까요? 네, 오늘은 가볍게 준비해 주세요. 집사들은 머리를 숙였지만 눈빛은 일직선처럼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 마치 이 집의 규칙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수연은 식탁 위에 놓인 접시를 보았습니다. 정갈한 요리가 놓여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들었을 때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전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했을까? 이 접시를 썼을까? 이 식탁을? 수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오후가 지나갈 무렵 도현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약간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들 움직임이 많아요. 그래서 말인데 수연 씨는 당분간 집에만 있을까요? 그는 말하면서도 단정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응. 괜히 찍히면 소문나잖아요. 우리도 조용히 살고 싶잖아. 도현은 가까이 다가와 손등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말의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허락한 영역 밖으로 나가지 말라.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잠깐 산책 정도는. 도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조용히 웃었지만 웃음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벌써 답답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잠깐이지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나가요. 말은 부드럽지만 결정은 단단했습니다. 수연이 말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어둑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택의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넓은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반대편에 앉아 TV를 켜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옆에서 도현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었죠? 도현의 시선은 예리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뭐 때문에? 전 사모님이 오늘 아침까지 집에 계셨다고 하셔서요. 그 말이 흘러나오자 도현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필요 없는 정보였는데. 조용한 말이었지만 압력은 강했습니다. 수연은 당황스러움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냥 조금 신경 쓰였어요. 이해해 주세요. 도현은 신문을 접으며 눈을 그녀에게 고정했습니다. 수연 씨, 나는 과거가 복잡해요. 이해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경계였습니다. 더는 그 얘기 하지 말아요. 알았죠?
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이 닫힌 창문처럼 답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현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멀리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조명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집에서 이 사람 곁에서. 수연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화장대를 마주했을 때 전혀 다른 의미의 눈빛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자신이지만 자신 같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손끝에는 작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은 지켜봐야 한다. 조금만 더. 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아직 작고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머지않아 더 큰 갈등을 마주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한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내린 결심이 작지만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지켜보고 배우고 준비하자.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나를 잃지 않기. 글씨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 하나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집안은 이미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은은했고 향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사장이 다가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조금 살펴봐도 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집사장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허락받아야 한다는 뉘앙스가 묻었습니다. 수연은 익숙하다는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제는 긴장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림은 모두 비슷한 색감이었습니다. 무난하고 튀지 않고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그저 집의 얼굴만을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코너를 돌자 양쪽 벽면에 유난히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벽은 밝은 회색이었고 그 위에는 액자고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었던 자리다. 그녀는 손끝으로 고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벽에 뭐가 걸려 있었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진이요. 사진이요? 네, 전 사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수연은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사진이 걸려 있었던 자리, 지금은 비어 있는 자리. 이 집은 아직 정리가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흔적은 지워진 듯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그 사실은 작지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점심 이후 수연은 정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정원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전망 좋은 곳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도현이었습니다. 출장 갔던 일이 취소되었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도현은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드렁했습니다. 집사들 말로는 계속 집안을 둘러봤다던데요. 말투가 묘하게 따지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낯선 집이다 보니 익숙해지고 싶어서요. 도현은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벤치와 정원을 오갔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마요.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면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수연은 그의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읽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움직이지 말라는 뜻.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도현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전처 얘기는 하지 말고요. 수연은 고개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요.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수연의 시선은 정원 바닥의 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더 말할 수 없지. 하지만 알 수는 있다. 이 집의 공기 안에는 아직도 그 여자가 남아있다. 그녀의 결심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보고 듣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오후 늦게 집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갑자기 외출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오실 예정입니다. 예고 없이요? 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익숙했습니다. 늦게 온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 때문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거나 다른 일을 만들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떤 예감이 가슴 밑에서 느리게 올라왔습니다. 밤이 깊고 집이 고요해진 시간. 수연은 안쪽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방은 누군가 다녀간 흔적처럼 밝았습니다. 수연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도현과 전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아주 작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첫날. 수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첫날. 그 단어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도현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베이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민했고 어둡고 단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정리된 줄 알고. 도현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이 방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랬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내려와 박혔습니다. 왜 이걸 봤어요? 수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 수연 씨, 우연히 이렇게 겹치진 않아요. 도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과거를 왜 이렇게 궁금해해요? 지금은 당신하고 나잖아. 그 말은 다정한 척했지만 기저에는 억압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도현은 사진 상자를 닫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요. 문이 닫히고 도현이 떠난 뒤 수연은 어둡고 조용한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빛은 어제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 집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첫 균열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지만 공기에는 이상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한수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자연스럽게 깍지로 모였습니다. 호흡은 느렸고 눈동자는 긴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벌어진 일 이후 도현의 표정은 계속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시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더 있다.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나를 속이고 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가슴 아래에서 뜨거운 것이 올랐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도현의 발걸음이 거칠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을 강하게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몸을 세우고 시선을 그에게 고정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이거 봐요. 그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연예 뉴스 속보였습니다. 도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여배우와 호텔에서 목격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거 당신 때문이야. 그 말이 순간적으로 공기를 찢었습니다. 수연은 멈칫했습니다. 제가요? 당신이 서재에 들어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비서실에서 기자들이 움직였다고 보고했어. 당신 때문에 소문이 또 퍼지는 거라고.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서재에 들어간 건 잠깐이었어요. 정말 우연이었고요. 우연? 도대체 왜 과거를 그렇게 들추는 거야? 왜 자꾸 집을 뒤져? 그의 말 하나하나가 공격처럼 날아왔습니다. 난 당신이 편하게 있길 바랐어. 그런데 자꾸 날 불안하게 만들어.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불안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그는 오히려 피해자처럼 말했습니다. 수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 그냥 알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말 제가 아내인지. 도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면 그걸로 된 거지. 왜 과거 여자랑 비교하고 그래? 저는 비교한 적 없어요. 그냥 사실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당신한테 무슨 의미인데?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메아리처럼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전처가 오늘 아침까지 집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건 저에게는 충분히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잠시 정적. 도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을 들킨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그 여자가 정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집에 들어올 이유 없었는데. 당신 생각해서 말 안 한 거고.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빠르고 억지스러웠습니다. 진심이라기보다 발견된 상황을 수습하는 방식 같았습니다. 수연은 숨을 골랐습니다. 지난 사진도 그랬죠. 우리 집. 첫날. 그 문구가. 그거 그냥 옛날 사진이다.
도현이 목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도현은 갑자기 한 손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감정이 제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분노와 집착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표정으로 이미 답을 읽었습니다. 그 통화는 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안해 있고 급했고 초조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그는 외투를 잡았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또 가시는 거예요? 도현은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중요한 일 있어. 지금요? 응. 지금. 수연은 눈을 들었습니다. 누구 만나러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처인가요? 그 말이 공기 중간에서 정지했습니다. 도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왜요? 지금 가는 곳은 어디예요? 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신이 따질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수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삶은 당신 하나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문이 크게 닫혔습니다. 저택 안에 큰 울림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따질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당신이 개입할 수 없다. 내 삶은 당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들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소리는 멀어지고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움직였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충분히 가까워 보이지만 저택 안에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수연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대신 짧은 숨만 3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짧은 문장이 생겼습니다. 이젠 버텨서는 안 된다. 그 문장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눈 감기 아니라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끝이구나. 그 말은 공기 안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다음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창문 사이로 옅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빛은 흐리고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수연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도현이 문을 닫고 나간 뒤 그녀의 마음에 남은 것은 공허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선명한 감정,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그 확신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의 모양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처럼. 새벽 6시. 수연은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사들이 분주히 움직일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끝에서 차갑게 느껴졌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연한 회색이었습니다. 서울의 도심이 천천히 깨어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 집에선 거의 들리지 않던 생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나도 깨어나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쌓여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그녀를 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집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홀로 외출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눈빛이 차분해 보이자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걸어서 나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택의 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도심의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출근하는 발걸음, 가볍게 울리는 버스 정류장의 방송. 그 모든 소리가 마치 그녀를 현실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새 것처럼 단정한 외투를 여며 쥐며 수연은 천천히 도보로 걸어 나갔습니다. 집을 등지자 뒤편으로 느껴지던 무거운 공기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첫 번째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수동 쪽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조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노란색 조그만 등불이 켜진 카페는 아침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커다란 가방을 꾸리며 뛰어갔습니다. 평범한 삶의 소리였습니다. 그 속에 앉아 있으니 자신도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난 이런 삶을 원했는데 도현의 곁에서 보낸 시간은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늘 외롭고 조용한 감옥 같았습니다. 그 감정을 이제야 똑바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도현의 이름이 떴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끝낼 수 있다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인 뒤 그녀는 아주 짧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습니다. 약간 쉰 듯한 톤이었고 술 기운도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밖이에요. 잠깐 나왔어요. 아침부터 왜 그래? 집에 있어. 잠깐 기다리면 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잠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도현은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디 있는데? 지금 바로 데리러 오지 마세요.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말을 끝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은 것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할게. 어제는 감정이 좀 그랬어. 돌아와. 수연 씨, 제발. 그의 말은 긴박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전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남았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해가 더 높아졌습니다.
카페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폐창문을 활짝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먼저 나를 용서해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자신,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자신, 그 모습을 이해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섰을 때 햇빛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했고 눈부셨습니다. 도시의 소리, 바람의 움직임,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의 배경처럼 흘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 정해져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끝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약속을 남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낮게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